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배당 락일이었죠.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 속에 2,600선을 지켜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개장에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떤 리스트를 체크해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정말 실감이 나질 않는데 올해는 일단 좀 금리, 유가, 환율이 좀 경제를 짓눌렀다면 내년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내년 좀 산업별로 전망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좀 네.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 이슈를 좀 극복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자동차까지 이런 쪽으로 좀 전망이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인 철강이라던가 건설 쪽 이쪽은 좀 내년에도 좀 암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말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내년 시장이 좀 움직이는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이 부분이 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앵커님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네, 사실 네. 아직 경기도나 우려도 좀 남아 있기는 그렇죠. 한데 네. 내년에 좀 시장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이게 시장이 워낙 참 무섭게 올라가니까 네. 물론 우리나라도 뭐 2,600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물론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유입이 될 수 있지만 다소 조금 급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미국보다는 좀 덜 올라서 네.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뭐 2, 3% 빠지더라도 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연초부터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눈높이를 조금 가늠하는 그런 뭐랄까요 시기가 될 텐데 조금은 눈높이가 좀 과다하게 좀 설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이 조금은 제한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나 좀 올해 상승률이 좀 과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구간에 또 다른 섹터가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좀 들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올해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 조금씩은 이제 좀 성장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사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했었지만 소외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조금은 내년 실적 시즌, 즉 1월부터 스타트될 실적 시즌에는 말씀드린 업종들이 뭔가 기회가 생기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좀 실적 시즌이 도래할 텐데 이미 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업종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이외에는 올해 소외되어 있었던 제약이랑 뭐 게임 쪽도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 기대가 연초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네. 이 연초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받아보는 게 다 성적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주가가 높으면 성적표가 아무리 좋아도 원래 100점 맞던 사람들은 100점 나와도 뭐 그렇구나 하지만 20점, 30점 맞던 사람이 50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런 옥석 가리기나 어떤 주가 수준에 따르는 변별력이 내년에는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내년에 좀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뭐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제약까지 좀 유망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그중에 에너지 섹터가 이제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을까, 변동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정책적으로 밀었던 섹터기도 네. 하고요.
아무래도 내년 이제 11월 달에 미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막판에 대선까지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투자를 하는데 꺼리는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그런 외부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를 또 꼽아주셨는데 그게 철강, 석유화학, 뭐 2차 전지 등등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다 좀 부진할 걸로 보시는지 뭐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가장 좀 많이 걸릴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2년도, 23년도에는 시장이 금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그리고 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만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크릿콜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개선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점까지가 굉장히 좀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이 시크릿콜 업종들이 갑작스럽게 회복이 된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도에도 조금 부진할 만한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당장에 뭐 어떤 눈에 띄게 막 급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내년에 유막 섹터로 꼽으시는 게 제약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을 이렇게 두 분께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내년에 주도주로 좀 많이들 꼽으시는 게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6거래 연속 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정말 8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또 CES도 있으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9만 전자까지 돌파 가능할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참 원래 이제 9만 6천 원까지 터치를 하고서 지금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빠졌는데 이제 반등하는 국면이고 사실 8만 전자까지 문턱에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만약에 8만 전자가 이제 달성이 되고 다시 돌파된다고 한다면 9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HBM 이후에 나오고 있는 CXL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 D램 자체가 연산장치 기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런 기존의 본연의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연산장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온디바이스와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뉴스도 나왔지만 결국엔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이제 CXL이 정말로 이제 기술이 구현이 되고 실제로 양산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9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또 16만 닉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앵커님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네. 뭐 9만 전자 내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품게 되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CXL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내년 주도 업종을 반도체로 뽑잖아요, 다들. 네. 근데 지금 주도 업종이잖아요. 네. 내년에 좋아질 거란 얘기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음. 그걸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쏠려 있을 때는 저는 조금 공교롭게도 조금 꺼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상반기 2차 전지에 대해서 2025년에 가면은 엄청난 성장력이 있다 맞아요. 했지만 사실은 2024년 또 못 가서 주가의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매출 그로스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보다 내년에 반드시 이익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내년 이익 증분의 50%는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회복하는 그로스,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될 때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물론 이제 8만 전자를 뚫고 가게 되면 수급이 더 수익률을 누르고 이게 약간 기세가 있어서 이런 오버슈팅, 이런 상승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랬을 때 약간 저는 오히려 8만 전자 넘어가게 되면 좀 비중을 좀 확보해두는 게 현금 비중 확보해두고 저는 오히려 내년 빠르면 만약에 3월이라고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때 반도체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시장이 그래 반도체 내년이 좋아지는 걸 다 반영을 해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인 거는 이제 반영을 했고 조금은 이제 뭐 실적 시즌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 성장률이구나. 좀 약간 뭐 기간 조정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유동성이 풀릴 수 있고 유동성에 바로 반응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이 액션이 정말 나왔을 때 그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반도체가 선순위보다는 좀 이렇게 하반기 내지는 2분기 이후로 조금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내달리고는 있지만 1분기 때는 조금은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약간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올 한 해 반도체가 HBM이나 CXL이라는 키워드 덕분에 좀 주도주로 엄청 올랐죠. 떠올라서 주가 레벨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뭐 상반기에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뭐 생각이 약간 다른데 그렇죠. 어쨌든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재 시장보다 AI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커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죠.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그 양극재 시장 대비해서 AI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 시장이 열리는 이 개화기 시점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아직 주가에 덜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양극재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그동안 긍정적인 얘기 많이 나왔었고 정말 2차 전지 이쪽은 정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AI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CES 2024를 기점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CES 2023 이후에 반도체주들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로봇주도 그때 이제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그때 뭐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CES 2024 이후에 저는 1분기에도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 감산을 이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감산 이후에 지금 D램과 낸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루어질 거지만 실적뿐만이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분기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은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좀 사뭇 다른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뭐 상반기나 하반기 반도체 흐름은 정치 이벤트나 뭐 CES 등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는 좀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절반 이상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지금 뭐 앞으로 1년 정도까지는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 그렇죠. 명절 때 이게 휴게소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향 가시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도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불편하니까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충전소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게 땅이 넓다 보니까 운전을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우려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많이 설치를 하고 한다, 앞으로 사업성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말 전기차를 이용하는 그런 구매자들 자체도 인식 자체가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미국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정말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보다 좀 구매자가 오히려 좀 주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앵커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충전소 사업 부분 개선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저도 뭐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그 최근에 이제 독일이나 유럽에서 보조금을 좀 중단하거나 네. 축소하는 부분들 그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잖아요. 더불어서 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충전소로 이제 지으려면 전환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주유소에 하나 더 끼워 넣는다든지 그러면 토지 구입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한 어떤 드라이브가 없으면 조금은 충전소 아이디어가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전도 잘 돼 있고 보조금도 주고 인프라가 깔려 있으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케이 뭐 좀 더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비용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훨씬 싸다 내지는 나중에 시간이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보조금이 좀 없어지거나 정책적인 혼선이 내년에 또 있을 수 있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서베이를 해보면 이 전기차를 이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비중이 떨어진 이유가 비싼 가격과 충전 시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좋아지면 공급할 거야라고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좋아지면 근데 이제 가운데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모멘텀이 그동안 끌고 왔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아이템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미국의 대선이란 이벤트 자체도 좀 여러 가지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소 그런 관련 기업들은 뭐 언제쯤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크릿컬 업종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크릿컬 업종들은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대해 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구매자가 사실 사용자가 있어야지 이게 수요가 늘어나야 뭔가 되는 건데 이 지금 수요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고요. 사실 뭐 보조금 정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면은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만 지금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수요 붐이 일어나서 막 전기차 갑자기 많이 팔리고 막 네. 성장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컬 업종이랑 좀 비슷하게 좀 회복이 되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이 또 이제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내년도 시장 전략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뭐 CES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은 좀 어떤 쪽을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뭐 둘 다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랑 좀 비슷해요. 이제 이미 먼저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맞아요. 50일 신고가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대부분 다 강하게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몇몇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CS2024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인텔, AMD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지금 AI 제품들을 공개를 할 것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챗 GPT와 로봇주들이 그렇게 움직였듯이 이번에도 그 이벤트 이후에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1월에 있을 또 큰 이벤트들이죠. CS2024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관련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체크리스트 진행해봤고요. 이주호 폰스탁 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